여러분, 오늘 15번째 뉴스와 창의력 수업입니다. 5번째. 이제 5월, 지금이 5월 3일, 제가 지금 여러분들 동영상으로 만나고 있습니다. 이제 5월이 되면서 이제 다음 달에 종강을 하는 우리 수업이 이제 절반을 넘어서는 일종의 반환점이죠. 반환점을 돌면 시간이 좀 더 빨리 가는 그런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3월 16일 날 개강 이후에 지금까지 공부한 것을 바탕으로 해서 점점 깊이를 더해가는, 깊이 중요한 말이죠. 점점 깊이를 더해가는 그런 노력을 저하고 같이 함께 해서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성장의 계기가 되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이 돌부터 얹어야 되겠네요. 성장의 디딤돌, 그 다음에 성장을 위한 노력을 위한 뭐라고 했죠? 숫돌. 그런 노력을 진지하고 열심히 성실하게 꾸준히 할 때만이 이렇게 성장의 마디를 단단하게 쌓아 올라갈 수 있다. 지난 시간에 우리 과제하고 기말고사 이런 이야기를 좀 했죠. 오늘 이어서 좀 해야 되고, 그 전에 5월이 시작됐는데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5월, 매년 5월을 맞이하고 했을 텐데, 우리가 이제 뉴스와 창의력이라는 이런 공부를 하면서 5월이라는 1년에 12개월에 이제 5번째 마디가 되는 거죠. 마디입니다. 이 대나무 마디처럼 1년은 이제 12마디가 있는 거죠. 5번째 마디가 되는데, 5월의 의미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보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공부를 좀 해보겠습니다. 아마도 5월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 이제 기념일이 많다 보니까 당장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 이런 기념일들이 있죠. 그래서 주로 5월을 뭐라고 합니까? 가정의 달이라고 하기도 하고, 감사의 달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렇게 됩니다. 일상적으로 굉장히 소중하죠? 소중한데, 우리가 이제 뉴스의 관점에서, 그런 것도 좀 더 일상의 깊이를 더하는 그런 노력을 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5월, 이렇게 쓰죠? 우리가 5라는 것은 1, 2, 3, 4, 5 5번째 1년의 5번째 달이다 하는 것은 누구나 알죠? 누구나 초등학생도 알죠? 5번째 4월 다음에 5월이고 5월 다음에 6월이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나 그렇게 이해해서는 어떤 새로움의 의미, 새로움이라는 그런 의미가 발생하지 않죠. 누구나 아는 그런, 뭐라고 했습니까? 개가 사람을 아는, 사람을 무는, 이제 그런, 통상적이고 상식적이고 좀 상투적인, 또 어떻게 보면 그런 인식이죠. 어떤 5월을 보는 관점, 그것도 프레임이라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여러분들에게 말하려고 하는 것은, 5월에 좀 특별한 의미라고 할까? 그것을 잠깐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5월 하면 영어로는 메이 알죠? 독일어로는 마이라고 합니다. 마이. 근데 우리 베트남 학생들은 이게 맞습니까?
탕남이라고 하는데 맞는가요? 베트남 학생들 탕남 5월. 제가 사전을 찾아봤는데 5월 1일이었습니다. 탕남. 영어로는 알죠? 메이. 독일어로 마이. 탕남 이렇게 합니까? 하여튼 탕남 이렇게 하는데 5월이다. 5월은 내 개인적으로 특별한 의미가 있는 이제 그런 5월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안 보이겠지만 저는 안 보여도 관계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대학생 때 쓴 글입니다. 신문에 처음으로 쓴 글이었는데 1989년 5월입니다. 1989년 5월. 제목이 성장의 계절입니다. 제목이 성장의 계절. 1989년 같으면 지금 32년 정도 됐는데 그때 여러분들은 어디 있었습니까? 1989년에 32년 전에 태어나지 않았죠. 대부분 태어나지 않았는 건 맞는데 그럼 태어나지 않았으면 어디 있었을까요? 여러분 그런 거 생각해 봤습니까? 그냥 태어나지 않았는데 그냥 어떤 부모님을 통해서 태어났다? 우리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나 부모님의 몸을 통해서 태어나기 이전에 이 우주의 어떤 데 어떤 점이라고 할까? 그렇게 있었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가 태어나기 이전에는 그냥 무고 어둠이고 이런 게 아니라 뭔가 어딘가 이 우주의 어떤 한 점 같은 점이든 뭐 어떤 뭐 기운이든 뭔가 이 생명체가 될 수 있는 뭔가 어떤 그런 가능성이라고 할까? 잠재력이라고 할까요? 그런 상태가 뭔가 있었기 때문에 그게 부모님의 어떤 몸과 연결이 돼서 이 세상에 태어났을 수 있다. 그것은 뭐 생물학적인 이런 차원하고도 다른 거죠. 어쨌든 1989년에 1989년 제가 대학교 4학년 때인가 하여튼 그럴 때 독일어를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독일어를 공부를 하고 있는데 독일어는 이렇게 마이라고 합니다. 메이하고 비슷하죠. 사전을 이렇게 보는데 그냥 뭐 5월 지금 사전 찾으면은 이 메이 하면은 그냥 5월이죠. 다섯 번째 계절이다. 근데 사전에 아주 조그마한 글씨로 이 마이라는 말이 성장의 신가 알죠? 성장의 신에서 온 말이다. 이렇게 조그만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거기서 힌트를 얻어서 세상을 그러니까 이렇게 캠퍼스를 이렇게 봤더니 참으로 그런 것 같다. 실록 여러분들 이 교과서에 나오는 실록 요즘도 나오나요? 실록 예찬 이양한가 그분이 쓴 그런 에세이가 있죠. 실록 지금처럼 이렇게 이렇게 아주 푸른 그런 어떤 실록을 아주 칭송하는 이제 그런 아주 이 아름다운 글이 있죠. 실록 예찬. 그래서 성장의 신에서 5월이라는 말이 왔다. 의원이 그렇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프레임으로 보면 지금으로 보니까 그런 눈으로 보니까 이 말을 성장의 신이라는 이
그 어원이 마이라는 말이 그 온 것이다라고 그걸 몰랐을 때는 그냥 그 전 해봤던 5월하고 그 해봤던 5월하고 별로 그 다를 바가 없었던 그런 거겠죠. 그런데 그 작은 글씨의 어떤 독일어 사전에 뭐 때문에 했는지 모르지만은 그 마이 해놓고 하살표로 성장의 신 이렇게 뭐 이렇게 돼 있어서 이제 그런 눈으로 이제 캠퍼스 풍경을 바라본 거죠. 바라보니까 아 정말로 그 이 어떤 그 이 자연 이런 사람도 자연의 일부죠. 자연이 이렇게 막 이렇게 실록을 이렇게 막 이렇게 뭔가 그 자기 자신을 왕성하게 그 성장시키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그 내가 계속 프레임도 강조하고 프레임이 세상을 보는 인식의 틀인 프레임이 넓고 그 뭐 구닥다리 같고 이렇게 되면은 이런 현실적인 선거에서도 패배할 수밖에 없는 거죠. 새롭지 않은 프레임에 대해서 누가 호감을 가지고 매력을 가지고 기대감을 가지고 그렇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보고 제가 글감으로 삼았습니다. 아, 지금 5월은 정말로 성장의 계절인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이게 원고지를 한 5장 정도? 우리가 기말고 쓸 때 한 바닥 정도 되는 이제 그런 것일 텐데, 89년 이럴 때 같은 데는 이런 게 다 세로로 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건 굉장히 내 개인적으로 이제 소중한 삶의 기록이 돼서 여러 장 복사를 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은 이걸 검색해도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첫 문장만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내 대학생 때 사진하고 이때는 이제 대구시 북구 상격동에서 하숙집 주소. 지금은 하숙집이 많이 거의 없더라고요. 다 원룸으로 바뀌고. 자연은 사계절의 변화를 통해서 사람에게 많은 혜택을 내려준다. 뭐 이렇게 해서 이렇습니다. 서양 사람들도 메이라는 5월의 이름을 성장의 신에서 가져온 것을 보더라도 5월은 계절 중에서도 자연이 가장 왕성하게 스스로를 살찌우는 때라고 할 수 있겠다. 이런 구절을 제가 넣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지금 와서 제가 늘 옆에 곁에 두고 내 자신이 성장하고 있는지 돌아보는 거울 같은 겁니다. 내가 이렇기 때문에 대학생 후배 여러분들한테 성장에 대해서 특별하게 새로움을 통해서 성장에 대해서 특별하게 강조를 하고 같이 성장하도록 이렇게 발버둥을 치고 하는 이유는 내 개인적으로 이런 경험이 많이 작용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성장할 때만이 우리 삶의 자존심, 어떤 존엄성 이런 걸 실현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죠. 성장하지 못하면 우리의 삶은 낡고 퇴보한다. 부진적퇴라는 말 했죠. 그래서 이 자연도 이렇게 스스로를 열심히 성장시키는데 하물며 사람도 이게 제가 이런 비유를 썼습니다. 이게 계절적으로 5월 정도면 우리의 삶의 단계로 보면 20대가 될 것이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요렇게 이제 20대 때부터 좀 잘 자기 자신을 성장 시켜는 노력을 해야 삶의 가을, 그러니까 우리가 가을은 뭐 수확의 계절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자연이고 이런 벼도 곡식도 그렇고 사과나무도 뭐 과일도 그렇고 지금부터 이게 여름을 봄부터 싹을 틔우고 5월에 이렇게 열심히 스스로를 가꾸고 또 여름 떼학볕에 그걸 여분을 하고 해야 뭐 가을에 이렇게 수확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너무나 정직한 거죠. 그런 것처럼 사람도 20대 때부터
그 인생의 5월인 한 20대 때부터 그 자기 자신을 잘 가꾸고 해야 그 인생의 가을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그 이 뭐 40대 뭐 50대 하여튼 뭐 그런 때쯤에 뭔가 이게 정직하게 그 수학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냐 뭐 이런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마지막 문장을 보면 자연의 5월인 인생의 청년기에 나의 삶을 더욱 성장시키려는 의욕으로 스스로를 가꾼다면 인생의 가을에는 스스로 만족할 수 있는 결실을 낳으리라. 창밖에 내다보이는 실록의 무성함에서 나는 더욱 성숙한 모습으로 자신을 성장시킬 것을 다짐한다. 이게 왜 이게 이 세월이 흐를수록 내 마음에 잘 각인이 되어 있는가 하면 어떤 작더라도 호리천리의 자세로 조금씩 성장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지금은 이런 휴대폰도 없고 그때는 삐삐라고 이렇게 했었죠. 그러나 지금 이런 거는 제가 89년 대학생 때 바로 돌아가서 그 푸른 어떤 나무잎을 보고 왕성한 그 성장의 신이 마치 그것을 왕성하게 뭔가를 이렇게 키우는 듯한 그런 움직이는 이미지, 동영상이 그대로 떠오르는 거죠. 지금은 영상이 넘치지만 결국 그런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내 삶 속에 늘 이렇게 꿈틀대고 생동감 있게 내 안에서 이렇게 나오는 이런 그게 어떻게 보면 삶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동영상일 수가 있다. 내가 첫 시간에 이야기했죠. 그래서 이것을 휴대폰으로 지금처럼 쉽게 동영상을 촬영하든 아니면 그 당시에 휴대폰은 아니지만은 결국 우리 눈이라는 것도 렌즈 아니겠습니까? 렌즈로서 어떤 사물을 보고 하는 그것은 마치 우리가 휴대폰으로 동영상을 촬영하는 거하고 다를 거 없는 거죠. 그래서 늘 특히 5월이 되면 늘 돌아보게 되죠. 내가 과연 대학생 때부터 큰 성장은 아니더라도 조금씩 이렇게 성장하고 있느냐 하는 이것을 누가 쉽게 쓴 게 아니라 제가 이렇게 이 글을 써서 손으로 이제 원고지에 쓴 거죠. 한 5장 정도 되겠는데 손으로 써서 그러니까 굉장히 좀 자발적이었죠. 자발적. 그래서 이게 더 소중하게 느껴지는 내 삶의 기록인데 오래돼서 내가 아주 검색을 해봤는데 남아있는 게 없더라고요. 그러는데 이제 그래서 이 단어 한마디를 가지고 그래서 이 말이라는 게 어떤 말을 쓰고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마주하는 현실은 아주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거를 접하지 못했다면 이 한마디를 내가 보지 못했다면 그냥 매년 돌아오는 5월은 그냥 상투적일 수 있어요. 그냥 5월인가 보다 6월인가 보다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이제 5월은 나에게 특별한 의미를 가르쳐 주는 거죠. 당신 정말 성장하고 있느냐 말이야. 이런 것들을 이렇게 거울처럼 이게 보여주는 어떤 그런 거다. 그래서 이거를 요런 것을 이제 정리를 해서 이게 이제 대구에 있는 신문사에 그냥 보냈죠. 어디를 보낼지도 모르고 그래 보냈더니 며칠 뒤에 연락이 왔었습니다. 연락이 와서 대학생이냐 글이 좋다 내용이. 그래서 하숙집으로 전화가 왔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요 사진 있죠? 여러분들하고 같은 20대 사진이죠. 그렇죠? 2세 살 정도 여러분들 또래였죠. 그 사진을 가져오라고 해서 제가 이제 사진을 들고
그 편집국에 처음으로 가서 그 사진을 주고 그 며칠 뒤에 그 5월 89년 5월 18일로 나왔죠. 며칠 뒤에 이렇게 요렇게 이제 글이 이제 나온 겁니다. 젊은이 수상 해가지고 젊은이 에세이라는 뜻이죠.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 그 1차 독자라고 할 수 있는 근데 우편으로 학교 수업 여러분들처럼 이 강의실에 가다가 학교 우체국에 들려서 이것을 이제 요게 편집국에 그냥 무슨 정확하게 누군지 모르지만 무슨 담당자 앞 이런 식으로 이런 코너가 있는지도 모르지만 그냥 좀 공유해보고 싶은 그래서 이런 어떤 이 성장의 계절이라는 요게 너무 내 개인적으로 좀 잘 와 닿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요렇게 됐는데 그 사람이 편지로 온 글을 많이 봤겠죠. 봤는 데서 내가 지금 이제 우리가 뉴스와 창의력이라는 그 과목하고 연관 지어서 생각을 해보면 만약에 요런 내용이 상투적이었다면 그러니까 5월은 기념일도 많고 감사의 달이고 계절의 여왕이고 참 5월에 참 이렇게 해서 그런 이런 걸 좀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해서 그런 5월이 나는 참 좋다. 예를 들어서 그런 류의 콘텐츠죠. 를 이렇게 썼다면 저는 이런 게 이렇게 이렇게 이 신문에 이것도 기사거든요. 기사로 어떤 일을 기록하는 거 아닙니까? 기사로 나오고 그 다음에 내 개인적으로 성장의 노력을 하게 된 하나의 작은 디딤돌 같은 게 된 거죠. 그러고 세월이 30년이 흘러서 여러분들에게 이 소중한 여러분들 인생의 후배들에게 대학생 후배들에게 내가 감히 성장에 대해서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좀 진지하게 내가 잘 성장해야 사회가 성장하는 거거든. 그런 걸 할 어쩌면 이제 그런 계기도 좀 없었다기보다는 하여튼 좀 없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어쨌든 뭔가 이런 계기나 자극이 있다는 것은 아주 중요하다. 우리 개개인도 다 이렇게 퍼스널 히스토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역사를 써가는 거거든요. 우리는 역사를 그냥 이렇게 지나온 어떤 세계, 한국 내외 이렇게 좀 거창한 그런 역사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내가 내 삶의 역사를 이렇게 차곡차곡 이렇게 돌을 쌓듯이 써나가는 게 중요하죠. 지금 보면 여기서 뉴스적인 그러니까 5월은 감사의 달이고 어린이날도 있고 가족을 잘 생각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많이 가져야 되겠다는 그런 류의 내용이었다면 그것은 뭐겠습니까? 제가 볼 때 그것은 개가 사람을 무는 상투적이고 틀렸다는 게 아니라 의미가 떨어진다는 거죠. 우리가 뉴스 새로움 하는 것은 unusual하다는 것은 일상을 부정하고 낮춰보는 게 아니라 그 일상이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그 소중한 것을 좀 더 깊게 해서 더 소중함의 가치를 제대로 음미하고 하는 그런 차원이 그럴 때만이 usual과 unusual이라는 그게 서로 만나서 내 삶을 더 풍성하게 해주는 것이죠. 그게 매우 중요합니다. 아주 독특한 경험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자기를 성장시킨 작더라도 성장시킨 그 경험이 있는 사람만이 저는 기업을 성장시킬 수 있고 사회를 성장시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게 없으면 그냥 거창한 이야기, 공허한 이야기를 하기 쉬운 거죠. 근데 지금은 그렇게 해가지고는 우리의 어떤 경쟁력이라든가 이런 걸 키우기가 거의 불가능하다. 여기서 보면 아까 말했던 5월이라는 게 성장의 신에서 왔다.
그리고 그 5월의 성장의 신을 그 우리 인생의 단계하고 접목을 시켰다. 그리고 가을이라는 자연의 가을을 인생의 가을에서 수확을 하는 어떤 그런 것들이 저는 여기 어떤 새로운 뉴스의 측면이라고 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그 보여주려고 하다 보니까 이 말이 생각났습니다. 춘추. 봄, 가을이지만 한 해를 말하는 거죠. 1년. 1년을 말하는 겁니다. 춘추. 그리고 의미가 확장되죠. 한 해. 춘추. 원래 춘하추동인데 원래는 춘하추동이 사계절이지 않습니까? 근데 하와 동은 빼고 하와 동은 춘하추동은 좀 기니까 하와 동 빼고 춘추라고 해서 그 1년입니다. 그래서 지금 높임말로 어른들한테 어른할 때 아버지 나이가 몇 살이니 이렇게 안 하죠. 아버지 춘추가 어떻게 되시냐 이렇게 말하는 게 뭔가 하면 이제 나이가 되는 거죠. 나이. 그렇죠. 원래 춘추는 1년이지만 이게 이제 나이라고 의미가 확장되죠. 의미가 더 확장되면 어떻게 됩니까? 역사가 되는 거죠. 역사. 그래서 춘추라는 그 공자가 자기 고국인 노나라의 역사를 이렇게 이 정리한 걸 춘추라고 해요. 물론 춘추라는 말은 다른 데도 많이 쓰였습니다. 근데 이제 그 문헌이 굉장히 유명하기 때문에 보통 춘추라고 하면 공자의 춘추를 많이 언급을 하죠. 그래서 춘추는 1년이지만 나이를 가리키고 그 다음에 역사라는 게 뭐겠습니까? 삶에 살아온 나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 면에서 춘추라는 역사인데 그냥 역사가 아니라 어떤 그 역사에서 올바름과 올바르지 않음 이런 걸 잘 판단한 어떤 그런 의미에서 그 춘추라는 그걸 쓰죠. 그래서 춘추필법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춘추필법은 역사에 있어서 잘못되고 잘하고 올바르고 올바르지 않은 이런 걸 엄격하게 쓰는 그런 어떤 그 필법, 쓰는 방식을 이제 춘추필법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런 걸 통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가 내 삶을 기록할 때 그런 좀 더 엄격한 자세가 필요하다. 춘추필법의 자세. 뭐겠습니까? 나에게 있어서 낡은 인식태도, 바람직하지 않은 인식태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내가 냉정하게 판단을 해서 발본색원을 해줘. 뿌리를 뽑아야죠. 그리고 내 자신을 성장시키는 그런 바람직하고 긍정적이고 좋은 그런 어떤 내 자신의 어떤 그 태도, 그다음 사물을 보는 관점 이런 것들은 더 성장할 수 있도록 그래서 역사의 기록의 춘추필법 이렇게 보통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가 지금 이런 소중한 공부를 하면서는 내 삶의 어떤 그 춘추필법을 좀 이렇게 적용하는 태도가 반드시 필요하지 않나. 그게 굉장히 자기 자신과 이렇게 정직한 이제 그런 어떤 이 관계를 맺는 바탕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춘추필법이라 하면 검색을 해보면 다 나오죠. 춘추필법 다 나온다. 그런데 그 춘추필법은 어떤 거다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거기서 플러스 되는 게 뭐겠습니까? 방금 말했듯이 내 삶의 춘추필법으로 결부될 때 그것은 기존의 온라인상이나 AI나 이렇게 할 수 있는 하고는 이제 차별화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우리 과제도 그렇죠. 인터뷰 기사다. 인터뷰 뉴스다. 안 그러면 어떤 내가 관심 있는 분야의 뉴스다. 이런 걸 할 때 그 자체로 그렇다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거죠. 항상 그 의미는
나의 일상, 내 삶하고 이렇게 접목이 돼야 된다. 그게 중요한 겁니다. 여기서 이 짧은 글에서도 그렇죠? 짧지만 또 길 수도 있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그냥 자연은 그렇게 한다, 그 결실을 가을에 낸다, 5월은 성장신을 왔다, 예를 들면 그런 데서 그쳐버리면 그게 무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내 삶하고 자꾸 접목을 해서, 자연의 5월은 인생의 삶의 단계에 있어서는 대학생 정도 되는 20대다. 그다음 자연의 가을은 인생의 한 중년기라고 할 수 있다. 그런 어떤 그 대비, 요런 것들이 이 콘텐츠를 구성하는 좀 새로움의 요소다. 그것을 내가 일단 거기에 대한 인식이 좀 그 명확해야 어떻습니까? 이걸 첫 번째로 읽었던 얼굴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는 관계없는 사람이 그냥 이렇게 봤을 때, 야, 그렇겠다. 그분도 내보다는 그때 나이가 많았겠지만 어떤 그 인생의 어떤 그런 그 5월과 어떤 그 10월 가을을 한번 생각을 해보고 그런 어떤 그런 게 뭐겠습니까? 바로 어떤 공감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소통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모든 것의 출발점을 자기 자신한테 시작을 하고, 내 자신이 부실하고 껍데기 가짜면 소통과 공감도 가짜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내 자신이 소박하게 정직하고 풍성하고 이렇게 되면 그를 다리로 기반으로 하는 커뮤니케이션, 소통과 공감도 그렇게 확장될 수가 있다. 그런 것들을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좀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그 신발의 그 시를 읽어줬죠. 신발에 대한 느낌이 좀 바뀌었습니까? 신발 신을 때마다 인사를 하면서 그 신발에 대해서 어떤 좀 특별한 소중함, 신발은 옷은 피부의 확장, 카메라는 눈의 확장, 망원경은 눈의 확장, 신발은 발의 확장이죠. 발의 확장이다. 그것은 따지고 보면 그 시에는 없었지만 우리의 인식을 이렇게 넓혀 나가잖아요. 넓혀지는 만큼이 뭐다? 뉴스다. 뉴스 혹은 뉴니스다. 뉴스, 다음 뉴니스. 새로운 이제 칼도끼의 날. 그런 게 바로 새로움이다. 그래서 그 시 하나를 통해서 제가 우연히 사전을 찾다가 마이라는 말이 성장의 실에서 왔다는 그걸 통해서 이런 콘텐츠를 생산을 했고 이제 스스로 많이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그냥 모아서 하는 게 아니라 그 자기의 삶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반추하면서 이렇게 해보는 거죠. 이렇게 했을 때 좀 새로운 콘텐츠가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지금 하는 공부도 저는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어디에 이미 다 있는 것을 여러분에게 단순히 전달하고 하는 것은 이제 시대에 맞지 않는 유통기간이 끝나버린 그런 방식의 공부죠. 이미 어마어마한 많은 정보들이 온라인에 축적이 되어 있고 그런 상황에서 그러고 지금까지 사람이 해왔던 많은 일들을 인공지능이 빠른 속도로 대체하고 있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는 편리하게 우리가 이제 산업혁명 시대에 사람이 출근하고 일하는 이런 것들 이제 어떤 그 도구 기계를 활용을 해서 좀 쉽게 하고 나머지는 어떻게 돼요? 그런 것은 이제 좀 더 우리가 크리에이티브한 좀 창의적이고 휴머니티가 인간의 사람의 삶을 훨씬 잘 실현할 수 있는 그런 좀 더 이렇게
그 모든 것을 그냥 육체적인 힘을 했다 하는 그게 좀 노예적이라면, 종속되고 노예적이라면, 이제 그런 것은 다른 도구를 활용을 하고 훨씬 우리 삶을 인간적으로, 실존적으로, 주체적으로 존엄하게 실천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일을 하는 게 맞는데, 지금은 이제 그게 훨씬 더 발달한 거죠. 전에는 좀 어떤 지능적인 이런 걸 하면 그것은 육체적인 힘을 대신할 수 없는 사람의 영역이라는 게 이제 산업혁명 이후에 한 300년 내 어떤 그런 거였다면, 지금은 어떤 좀 그 인공지능이라는 말 자체가 많은 어떤 그 지능적인 이런 것조차도 이제 그 인공지능이 그 많이 이제 대체할 수 있는, 그렇잖아요. 인공지능이라는 말 자체를 생각해보면 지능이라는 걸.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어떤 인터뷰를 하는데, 인터뷰하면 내 자신과 이런 대화를 하는 자체가 제일 소중한 인터뷰고, 이것도 뭐겠습니까? 이런 것도 성장의 계절이라는 제목을 짓고 요런 걸 내 자신과 인터뷰를 통해서 요런 걸 반출을 통해서 되새김을 통해서 요런 걸 이제 만들어낸 거죠. 그래서 그런 인터뷰를 이제 반드시 내 자신과 대화를 하는, 내가 내 자신을 더 잘 알고 더 충실하게 하는 이제 그 인터뷰를 잘해야 다른 인터뷰, 뭐 취업이라든지 창업이라든지 어떤 경우에도 이렇게 다른 사람과 하는 인터뷰는, 모든 대화는 인터뷰인데, 그런 걸 할 때 만약에 그 인공지능 시대가 성큼성큼 다가오는데, 거기에 대해서 인공지능이 할 수가 없는 그 어떤 그런 데 대해서 뭐 어떤 생각을 하느냐, 이래 만약에 물었는데, 그 지금 나오는 많은 상투적인 그 글 같은 걸 보면, 내용을 보면 창의성이 중요하다, 이런 말을 꽤 합니다. 창의성이 중요하다. 이제 그런 대답은 사실은 이제 하나만한 이야기죠. 창의성이라는 것은 원시 구석기 시대에도 이렇게 중요합니다. 어떻게 하면은 돌도끼를 잘 활용을 해서 동물 사냥을 좀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까? 그 고민을 창의성이라는 말만 안 붙였을 뿐이지, 그 고민을 한 것은 창의적인 어떤 그런 그 차원에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인공지능 시대에 어떤 그 사람으로서의 어떤 그런 거에 대해서 뭐 이렇게 물으면 창의성을 발휘해야 된다, 창의성이 중요하다, 하는 것은 뻔한 대답이에요. 하나만한 대답이죠. 상대방이 묻는 거는 뭐겠습니까? 아니, 그래서, 그러니까 그 구체적인 내용이 뭐냐 말이지. 그걸 묻는데 그 말 뜻을 못 알아들으면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의 공부는, 지금 시대에 맞는 공부는, 거기에 닿아 있어야 된다. 뉴스와 창의력을 하는 것은, 그 다음에, 우리 과목의 큰 흐름이 그거죠. 그리고 그걸 표현에 있어서 저번 시간에 어땠습니까? 은근 지원. 요러고, 그 다음 우리 과제로 제시한, 그런 대중매체, 매스미디어 뉴스를 활용을 한다는 말, 반드시 내 삶하고 연결해서 내 삶을 어떻게 바꿔 나갈 수 있느냐 하는 게 핵심이죠. 이것은 벌써 오픈된 정보 아닙니까? 매스미디어 뉴스는 검색하면 다 나오고. 근데 그게 구체적으로 내 삶하고 어떻게 접목이 되고, 내 삶에 어떤 그 변화를 가져오고, 그게 어떻게 성장시켜가는 그 경험을 반드시 갖고 있어야 그 경험은 공유할 가치가 있는 거예요. 뻔하지 않으니까요. 그렇겠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5월이라고 하면 감사의 달, 무슨 그 계절의 여왕, 그게 이제 뭐 텔레비전도 그렇고 뭐 신문, 대중매체 그런 많이 언급됩니다. 그죠? 근데 이제 그거 당연히 소중한 거죠. 거기다가 나에게 5월은 성장의 계절이다. 이건 헤드라인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했죠. 1년 4개월 중에서도 특히 5월은 나에게 성장의 의미를 가르쳐 주는 것 같다. 제가 그런 문장을 썼습니다. 여러분들도 이게 바로 이제 공부의
즐거움이죠. 자득짐이라고 했죠. 자득짐이 지락이라고 해도 되겠는데 스스로 공부해서 느껴서 얻게 되는 그 맛, 그 즐거움, 자득짐이라고 했죠. 그게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5월이라고 하면 여러분들 그 성장의 계절이라는 대학생이 인생의 5월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한창 인생을 그 꽃피울 어떤 20년 뒤에는 훨씬 바뀌겠지만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은 게죠. 사람다움에 대한 어떤 그런 가치 이런 거는 더더욱 중요하게 되겠죠. 그래서 인공지능까지 육체적인 것 말고 어떤 지능적인 활동까지 어떤 인공지능에 이렇게 많이 이렇게 하게 하고 이제 우리는 더더욱 더 인간적이고 주체적이고 실존적인 이런 일들을 할 때 의미와 가치가 이제 더욱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걸 할 수 있는 올해 2020년 5월은 우리 같이 함께 공부하는 이 뉴스와 창의력 우리 여러분들하고 어떤 5월은 성장의 달이다. 성장의 계절이다. 그렇게 프레임을 가지면 좋겠다. 그리고 고성장 프레임은 이 경영 이론에 보면 그로스 성장의 마음가짐 이걸 굉장히 중시하는 지금 시대에 맞는 어떻게 성장 개인도 그렇고 기업도 그렇고 국가도 그렇고 인류도 그렇고 바르게 성장할 것이냐 그로스 마인드셋이 나오는데 이런 거 몰라도 되죠. 몰라도 되는데 이런 용어가 있습니다. 성장 마인드셋은 마음을 세트라는 거 두는 거죠. 그래서 그 한글로 하면 마음가짐이다. 우리가 내가 마주하는 현실, 내가 마주하는 시대, 내가 마주하는 세상, 나아가서 내가 마주하는 우주, 내가 마주하는 현실, 세상, 시대, 우주. 내가 마주하고 있는 것들, 그냥 현실이라 칩시다, 현실. 일상이죠. 현실 일상이니까. 뭘 어떤 자세, 어떤 관점, 어떤 태도로 마주하느냐 하는 거 아주 중요합니다. 낡은 프레임으로 마주할 수도 있고, 아주 새롭고 긍정적이고 낙관적인 프레임으로 마주할 수도 있고, 진부하고 식상하고 거저거리고 뻔한 프레임으로 마주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떤 자세, 어떤 태도, 어떤 프레임, 프레임은 인식의 틀이라고 했죠. 인식의 틀, 액자 같은 거 틀인데, 많이 쓰니까 한글로도 많이 씁니다. 프레임. 저번에 소개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용어는 알아두는 게 좋습니다. 프레임. 내가 어떤 프레임을 통해서 인식의 틀을 통해서 현실을 마주하느냐 하는 대단히 중요하죠.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는 보통 이렇게 보면 자꾸 이렇게 내 바깥으로 시선을 향하기 쉬워요. 근데 마주한다고 하면 내가 이렇게 뭘 마주하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기 쉽잖아요. 그러나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하게 마주해야 될 것은 내가 내 자신을 어떻게 마주하느냐 하는 게 중요합니다. 내가 내 안에서 일어나는 생각, 태도, 관점 모든 것이 가장 중요한 현실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우리 현실이라고 하면 보통 내 자신, 영어로 그냥 I라고 할까요?
있고 여기에 이렇게 그 내가 있고 어떤 내와 떨어진 어떤 현실이 있다. 거기에 나는 이렇게 둘러싸여 있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좀 더 깊이 생각을 해보면 요 현실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내 자신과 마주하고 있는 내 안에서 내가 내 자신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바라보고 인식하고 느끼고 하는 그것이 이렇게 투영, 밖으로 투사, 비춰져서 나타난다. 물론 내가 생각하지 않아도 해가 뜨고 달이 뜨고 해가 지고 도로에 차가 다니고 하겠죠. 물론 그 부분도 그걸 이제 인식론이라고 하는데, 철학에서 인식론이라는데 굉장히 복잡해요. 내가 과연 인식하지 않는데 태양이 뜰까? 이렇게 실제로 그 철학사에 보면 그 중요한 그런 어떤 그 사상이 있어요. 그래서 존재는 인식된 것이다. 이런 그 철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관점도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통상 이렇게 그냥 상식적인 어떤 선에서 했을 때 내가 생각하지 않고 뭐 심지어 내가 없더라도 해는 뜰 것이고 도로에 차가 다닐 것이고 이렇게 하는 게 좀 더 우리 일상적인 어떤 그런 그 생각이죠. 그런데 그거하고 별개로 그건 그렇다 치고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내가 내 자신 속에서 어떤 어떤 내 자신을 좀 더 긍정적이고 새로움을 추구하는 어떤 가슴 뛰는 설렘, 그런 관점으로 내 자신을 할 때 내가 관계하는 둘러싼 현실이라고 할 수 있죠. 일상을 둘러싼 관계하는 현실도 그런 프레임을 통해서 보일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내가 그런 거 없이 그냥 뭐 이렇게 의기소침하고 그냥 비관적이고 부정적이고 될 대로 되라식이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내가 내 자신을 마주하고 있다면 내가 관계하고 있는 2차 현실이라고 할 수 있죠. 1차 현실, 기본적인 것은 내 자신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래서 내가 계속 자기 자신과 인터뷰가 중요하다, 대세김질 반추가 중요하다, 내 자신과 맨 첫 번째 나눠준 자료 있죠? 내 자신과 긍정적이고 멋지고 매력적이고 호감 있고 개방적이고 유연하고 이런 관계, 소박하고 정직하고 이런 관계를 맺는 게 디딤돌하다고 하는 이유는, 그래서 거기서 내가 내 자신과 묘한 아우라 있는 관계를 했을 때 그게 왜 중요한 건, 그게 이제 디딤돌 같은 거예요. 디딤돌. 그런 게 잘 돼야 다른 사람과의 커뮤니케이션도 잘 되고 모든 그런 자세를 뭐라고 했습니까? 강금옥장이라고 했잖아요. 가장 중요한 것을 들어 올리면 세세한 것들은 그냥 확대된다. 장이라는 거 확대된다. 따라온다. 이런 뜻 되겠죠. 중요한 걸 잡아 당기면 다른 건 따라온다. 이런 뜻이다. 그래서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셀프라고 했죠. 자, 이게 true가 있고 그다음 false가 있다고 했죠.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내 자신에게 잘 기울여서 내가 어떤 상태, 어떤 사람, 어떤 이런 것들을 잘 진단을 해야 돼. 그래서 고요할 때 자기 자신 속으로 자꾸 들어가서 내한테 새로움을 추구하고 새로움을 실현할 수 있는 그런 걸림돌이 되는 것은 제거하고 무릎, 격파, 나를 세워서 제거하고 새로움을 추구하는 도움되는 것은 더 성장시키는 이제 그런 걸 해나가야 된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게 오늘 이렇게 이 성장을 5월에 맞추어서 이렇게 성장은 요런 게 어떤 무엇을 나타내는
그 개념이라고 해요. 개념. 여러분 개념이란 말 알죠? 개념. 좀 어려운 말인데, 개념. 우리가 뭘 할 때 말할 때 저 사람은 뭐에 대한 개념이 없다. 뭐 이런 말도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냥 이렇게 그 어떤 것 사물의 어떤 뜻을 나타내는 그런 그 말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제 5월이라는 것도 개념이 5월 1년의 5번째 개념 그 개념의 뜻을 우리가 이제 좀 더 깊이 아는 게 일상을 깊게 아는 아주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쓰는 말을 깊이 있게 잘 쓰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거 할 때 말 한마디도 성장의 마디가 돼야 된다. 이런 말을 많이 했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5월이라는 말을 오늘 이 수업이 끝나면 저번에 신발한테 인사하듯이 그 신발을 단순하게 그냥 이 단순한 사물이 아니라 나의 몸을 어떻게 보면 이 땅하고 연결해주는 어떤 브릿지 같은 가교 역할을 해주는 게 신발 아니겠습니까? 우리 맨발로 다니면 뭐 유리 같은 거 뭐 잘못 찔리면은 못 걷잖아요. 뭐 이렇게 다치면. 그런 면에서 이 신발은 그런 가교 역할을 해준다. 옷도 마찬가지죠. 옷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이 돌도 성장의 디딤돌, 그 다음에 나를 성장시키는 뭐다? 이 첨단으로 좁빗하죠. 이 첨단, 이 좁빗하게 하는 사고의 첨단, 뭐다? 나를 세우는, 뭐 날이 서야 자르고 할 거 아닙니까? 이제 그런 걸로 하여튼 의미가 굉장히 달라지죠. 그래서 돌도 개념이지만 그 개념을 이해하는 수준은 사람마다 다르고 그 수준을 어느 정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가 달라진다. 우리는 이제 그걸 증명해야 되죠. 그걸 증명하려고 하니까 은근 지원의 표현력이 좋다. 그렇게 돼야 되는 겁니다. 밑도 끝도 없이 뭐 글쓰기 연습 그렇게 해가지고는 AI한테 게임이 안 되죠. AI 글쓰기 프로그램이 5분 안에 여러 수십만 건의 글을 조합을 해서 지금은 이제 뉴스를 생산하는 저널리즘 분야에도 정권 분석 기사 같은 것은 로봇 저널리즘을 해서 벌써 뭐 2, 3년 됐습니다. 그런 게. 그래서 사람이 쓰는 것보다 훨씬 공신 있게 쓰는 거죠. 왜냐하면 수십만 그걸 딥러닝이라고 하는데 수십만 건을 순식간에 분석을 해서 하는 걸 그걸 로봇 저널리즘을 해가지고 지금은 로봇이 다 씁니다. 우리가 보는 정권 기사 중에 상당 부분이. 근데 그냥 통상적인 어떤 그런 글을 쓰고 기교 테크니컬을 쓰고 하는 것은 이제 그것도 이제 인공지능한테 맡기면 돼요. 우리는 이제 훨씬 더 실존적이고 주체적이고 그런 이 콘텐츠를 생산해 내야 되니까 훨씬 좋은 세상이 된 거죠. 그런 세상 사회 그것을 우리가 그런 자세를 해야 막연하게 뭐 AI 되면 무슨 더 우리가 쓸 자리가 없는 이런 게 아니라 오히려 이제 훨씬 그런 도구적인 데 맡기고 주체성, 휴머니티한 그런 어떤 존엄성 이런 걸 해나갈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 개념이라는 것은 잘 보입니까? 그 다음에 이 말로 일단 요 말들 컨셉션하고 컨셉션 이런 게 이 동사구는 알죠? CIV 영어로 con 하면은 함께 이런 거죠. 함께 그죠? CON 또는 COM conceive는 붙잡다 이런 거 아닙니까? conceive 이렇게 하면 conceive. 그래서 그 회사를 컴퍼니라고 하죠. 컴퍼니 이렇게 해서 함께 빵을 먹는다 뭐 그런 뜻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컨이라는 게 이제 뭘 함께 그래서 씨브라는 거
함께 붙잡다. 이렇게 하는 이 명사가 이제 컨셉션이죠. 컨셉션. 함께 붙잡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뭘 이해하다. 뭘 그다음에 뭘 이렇게 계획을 세우다. 구상하다. 이제 그런 뜻이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뭘 이해를 한다는 것은 어떤 데 대해서 그게 내가 그것을 함께 좀 붙잡는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뭘 인식하고 이해하고 구상하고 계획을 세운다는 이 컨셉션, 그 다음에 컨셉트 개념이라고 번역을 하죠. 근데 저기의 뜻에 우리가 유추를 해보면 실제로 이제 사전에 그렇게 뜻이 있습니다. 자, 함께 붙잡다, 컨셉, 함께 붙잡다 뜻이 되죠. 그래서 잉태라는 뜻이 있습니다. 잉태. 여러분들 사전 한번 찾아보십시오. 잉태. 예. 뭘 이렇게 임신하다 하면 보통 이제 여성이 임신하다 이런 뜻이 잉태라는 것은 좀 더 넓은 뜻이죠. 동물, 그다음 그러니까 뭔가 태라는 것은 이제 어떤 새끼라든가 이런 거 말하죠. 그것을 이제 품어서 이제 이게 수정이 돼서 그걸 잉태라고 하는데, 잉태해야 이제 이렇게 거기 되죠. 새로운 생명이 나오고 이렇게 되죠. 모든 생물체는. 그래서 여러분들 꼭 외워놓으십시오. 개념이라는 말에 잉태라는 뜻이 있습니다. 잉태, 수정하다, 임신하다, 잉태하다. 영어에 우리 한자로는 이 뜻이 전혀 다르죠. 전혀 그런 게 없습니다. 전혀 없는데 아까 말했듯이 conceive, conception, 그다음 conception. 여기는 함께 붙잡다 이렇게 해서 이해하다. 뭘 이해하다 해서 뭘 이해하는 그 내용이 뭔가 이제 어떤 개념을 뭔가 이해해야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잉태라는 뜻이 나온다. 잉태. 그래서 컨셉션 보면 첫 번째 뜻은 개념이고 두 번째 보면 잉태 이런 뜻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헤드라인식으로 말을 지어 봅니다. 개념 이해라는 말 넣습니다. 개념 이해의 잉태 고통? 고통이라기보다는 개념을 이해하는 데는 그런 잉태 차원의 고통이라는 게 긍정적인 의미가 있고 부정적인 의미가 있겠죠. 모든 게 그렇습니다. 고민도 생산적인 고민이 있고 비생산적인 고민이 있듯이 개념 이해를 위한 잉태적 고통. 이거는 여러분들 메모를 하면서 이 말은 저는 이 말을 좋아합니다. 아주. 이 말은 우리가 하나의 개념, 어떤 사물에 관한 뜻이라고 할 수 있는 그 개념, 그냥 말입니다. 우리가 쓰는 말, 사랑, 성장, 디딤돌, 인터뷰, 그다음 새로움, 일상, 비일상, 모든 것이 이제 개념이죠. 그 개념을 이해하는 게 단순히 그냥 머릿속에서 얕게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 이런 이해가 아니라 하나의 생명을 잉태하는 차원에서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될 때만이 이것은 AI도 그렇지만 삶으로서의 주체성, 독창성, 실존성, 존엄성 이런 말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비로소 우리의 삶에서 어떤 그런 좀 유니크하다고 할까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unusual한 어떤 그런 차원으로 나아갈 수 있는 어떤 바탕이 형성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아는 개념 이해라는 건 대부분이 생명을 잉태하는 우리가
뭘 잉태해서 출산하는 과정까지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들 예외 없이 그런 과정을 안 겪고 태어난 사람 있습니까? 한 점에서, 아까 말했듯이 우주의 한 점일 수 있죠. 한 점에서 부모님의 몸을 통해서 처음에는 점 같은 게 잉태가 되지 않습니까? 그게 잉태예요. 잉태. 다른 몸도 마찬가지죠. 그게 10개월 동안 하나씩 조금씩 해서 이렇게 몸이 생겨서 출산하는 거예요. 세상과 만난, 그렇죠? 우리가 어떤 말도 그런 차원에서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새로움이라는 말을 이제 우리는 잉태적 차원에서 내 몸속에 잘 생명체처럼 자라도록 해야 된다. 내가 그 말을 하고 싶어서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다. 여러분들 개념 이해, 개념 형성, 개념 이해, 개념 형성이든 개념 이해든 개념 형성이든 잉태적인 그런 과정에는 그런 즐거운 사람을 생명을 잉태하는 것은 즐거운 일이죠. 즐거운 고통, 괴로운 고통이 아니라 즐거운 고통의 그 프로세스,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개념 이해 또는 개념 형성의 잉태적 고통이 필수적이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새로움이라는 그 생명체거든요. 왜 우리 몸속에서 이미 흐르고 있는 그게 내가 죽을 때까지 내 삶을 새롭게 가꾸고 창조적으로 내 삶을 가꾸어 나가는 일상의 깊이를 더하는 그런 걸 연락하면 이것은 몇 달 만에 나와버리는 게 아니라 내가 죽을 때까지 내 몸과 내 몸 그 자체로서 내 몸 속에서 계속 살아있어야 된다. 그런 게 그렇게 되려고 하면은 그 개념이 그냥 머릿속에 그냥 단순히 그냥 그 암기되어 있는 게 아니라 내 피 속에서 계속 흐르는, 그래서 생명체처럼 잉태되고 있어야 된다. 아시겠죠? 개념 이해. 개념이 저는 이런 차원이 잘 안 돼서 불필요한 다툼, 갈등, 싸움 이런 것도 더 많아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자세를 갖추면은 우리가 뭐 이렇게 그 계모해야 된다, 겸손한다, 어떤 이런 여러 가지 이런 소통 이런 것들을 말하지 않아도 강거목장의 차원에서 되는 거죠. 강거목장의 차원에서 그러니까 새로움을 추구하는 자세가 확실하면 유연하고 개방적이고 그러니까 딱딱하고 폐쇄적인 이런 게 아니라 유연하고 개방적이고 계모하고 이런 어떤 성품은 그러니까 따라오는 거죠. 그게 중요하다 해서 막 하는 게 아니라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잠깐 이거 마치기 전에 내가 그 요거를 말할게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들 이 사태 이후에 많이 쓰이고 있는 게 언택트란 말이에요. 언택트. 그러니까 접촉하지 않은 언택트 사회, 언택트 시대, 언택트 비대면이라고 하죠. 지금 보면 또 이게 이렇게 그 동영상으로 이렇게 그 수업하는 원격 수업 이것도 이제 언택트 방식이라고 할 수 있는. 이게 원래 있던 말인데 코로나 사태 때문에 언택트 경제, 뭐 언택트 기업, 그게 이제 어떤 그 이제 이런 시대에 맞는 코로나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현상 중에 하나죠. 언택트 뭐 아마존이라든가 쿠팡이라든가 이런 기업은 언택트 이런 게 되면서 훨씬 더 성장하게 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현실들이 생기죠. 좀 더 뜨는 부상하는 데가 있고 좀 더 침체되는 경우가 있고 이제 이런 게 이제 복잡한 사회 현상 중에 하나인데 언택트 시대라고 합니다. 언택트 이런 말도 뭐 비대면 이렇게 되지만 이제 그 요런 또 그 새로운 용어는 지금 이제 우리 언택트 방식으로 수업을 하고 있고 이게 나중에 훨씬 더 이제 그 큰 흐름이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그 이것은 이제 갑자기 이게 언택트라는 그 했는데 요런 것도 알아두지만 자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은
자, 요거 하나 알아봅시다. 포텐셜 시대, 포텐셜. 가능성, 잠재성, 이런 걸 말하는 거죠. 저는 이게 굉장히 좋은 시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포텐셜 시대라는 것은 가능성과 잠재력을 보려고 하는 시대가 된 거예요. 사람을 이렇게 볼 때. 그러니까, 뭘 이렇게 많이 외우고 있는 지식이 있고, 이런 게 아니라, 이제 그런 것들은 대체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한 정보가 축적되어 있고, 그런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어떤 가능성과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려고 하는 거죠. 그게 뭐다? 인재라고 보는 거죠. 이것을 보려고 아주 중요한 문제가 생각합니다. 포텐셜 시대. 우리가 이전 방식으로 공부했던 것은 사실 별 의미가 없죠. 뭘 외워서 뭘 하는 그것은 잠재력이나 가능성을 보고 평가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어떤 필요는 기본적으로 필요는 하겠지만 우리가 보통 예를 들면 고등학교 때 하는 공부 이런 것들은 좀 낡은 프레임이다. 낡은 가능성과 잠재력을 개발하고 발휘하고 하는 그런 공부하고는 거리가 먼. 그리고 당장 없앨 수는 없겠지만 그런 것을 잘 알아야 된다. 그래서 지금은 포텐셜 시대라는 이런 거 알아놓으십시오. 포텐셜 시대. 이런 개념 늘 반추 대세금 해야 된다. 아니 이렇게 하려고 하면 이 용어를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용어나 포텐셜이라 하는 시대라 하는 이것도 개념이죠. 이 개념을 잉태적 차원에서 이해하려고 하면 어떻게 되느냐면 내가 내 자신에게 어떤 가능성과 잠재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이런 디딤돌과 숫돌을 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자, 그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좀 이어서 할 테니까 포텐셜 시대. 가능성과 잠재력, 잠재라는 건 잠이라는 것은 물속에 들어있다는 뜻이죠. 물속에 들어있는 아직 드러나지 않은 그게 어떤 힘, 가지고 있는 힘인 거죠. 그게 뭐죠? 하나 새로움을 발견하는 힘,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주 중요한 거죠. 자, 그래서 이 개념을 알아놓고 자, 마치기 전에 오늘 인터뷰 이야기는 이거 하느라고 좀 많이 못했는데 여러분들 내가 다음 시간에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인터뷰라는 것은 그냥 이것은 평소에 좀 관심을 가지고 검색을 하더라도 뉴스 검색할 때 인터뷰가 있으면 그것을 이렇게 잘 읽고 메모하면서 자기 생활하고 해보는 좋지만은 그 외에 자기가 이렇게 대중적으로 자기 전공하고 관련된 사람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보면은 뭐 이렇게 음악은 음악대로 그다음에 공학이 공학대로 그 분야에서 좀 자기가 본받고 싶은 롤 모델 어떤 이런 사람 같은 게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꼭 아니더라도 사회적으로 저 사람 내가 저번에 소개했죠. 초밥하는 사람 있고 그다음에 유명한 카피라이터 이런 걸 할 때 여러분들 메모를 했다가 여기 검색하면 됩니다. 네이버 같은 데도 빅카인즈 이렇게 치면 이거 치면은 빅카인즈 한글로 하면 됩니다. 빅카인즈 한글로 하면 됩니다. 빅카인즈 여기에 보면은 이제 무료로 우리나라 이제 한국언론진흥재단이라고 있는데 거기서 무료로 신문, 방송, 인터넷 그런 매스미디어 한 50개 되는 매스미디어 콘텐츠를 뉴스라고 하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가장 잘 돼 있는 뉴스 검색 DB입니다. 데이터베이스. 이걸 빅카인즈라고 하거든. 그리고 이제 검색창에 빅카인즈 하면은 바로 들어가면 됩니다. 바로 들어가면 여기는 한 30년 동안 여러분들 태어나기 전이죠. 30년 동안에 뉴스를 다 이렇게 이 DB로 해놓은 거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어떤 저번에 했듯이 어떤 특정인을 뉴스 검색을 하면 뭐 이게 날짜도 이렇게 지정을 하거나 이렇게 하면 뉴스가 다 뜨니까 이게 활용하는데 굉장히 유용한 그런 게 때문에 나는 이걸 굉장히 자주 활용을 하거든요. 키워드에 내가 뭘 했을 때 이렇게 거기다 키워드를 넣으면 이게 관련 기사 뉴스가 쫙 나오니까 이거는 여러분들 이제 지금 우리가 이제 과제를 수행할 때도 도움 되지만 이것은 이제 평소 생활 속에서 늘 활용을 하면 굉장히 좋습니다. 나중에
이 어떤 기업에서 일할 때도 그렇고 뭘 할 때 비카인즈를 통해서 기존에 어떤 이런 것들이 뉴스화됐는지 이런 거 살펴보고 하면 굉장히 실용적이거든요. 여러분 때 비카인즈 꼭 활용을 하는 한글로 비카인즈 치면 됩니다. 그러면은 한국언론재난재단 홈페이지 들어가서 바로 연결되고 검색어를 넣으라는 게 나오면은 쫙 나오거든요.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 이제 그런 식으로 뉴스도 그냥 이 단순한 게 아니라 우리 공부를 위해서 내 삶의 성장을 위해서 실용적으로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 비카인즈 활용 여기까지 오늘 이야기를 하고 다음 시간에 인터뷰하고 이런 것들 좀 더 해나가고 그다음에 이게 이제 반환점을 돌았기 때문에 느낌이 벌써 다음 달에 종강이잖아요. 조금 더 긴장을 해서 조금 더 우리 공부를 깊이 해가지고 깊도록 하는데 서로 더 노력을 해야 되겠다. 이제 그런 자세 다시 한번 당부하면서 하고 비카인즈 활용 그 다음에 성장의 의미 그 다음에 개념 형성의 개념 이외에 어떤 인태적인 차원 그런 차원이 될 때만이 우리의 삶이 성장을 하고 그 성장에 그것을 다른 사람과 공유 그게 뭡니까? 공감이고 소통이고 그런 거죠. 자연스레 근데 그래서 내가 처음부터 내가 빛나야 내가 풍성해야 내가 내 자신과 좋은 관계를 맺고 호감 있고 매력적이고 그런 걸 내가 첫 번째 자료에 해놨죠. 그런 게 될 때 그게 다른 사람하고도 자연스럽게 퍼지는데 그런 노력을 소홀히 하면서 뭘 할 수 있는 것은 점점 좁아질 뿐이다.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공부 여기까지 하고 이 비카인즈 활용 굉장히 유익합니다. 굉장히 실용적이죠. 공신력도 있고 또 무료고 활용을 해서 또 인터뷰 이런 사람은 얼마나 좋습니까? 무려 30년 동안의 데이터베이스로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쭉 활용을 해서 평소에 뉴스 매개 연습노트 쓸 때도 그렇고 자연스럽게 과제도 하고 또 6월 25일에 자연스럽게 또 기말고사 치고 그렇게 돼. 그게 대학생의 자세고 공부다. 그런 공부를 A의 자세로 평상심의 자세로 보리철 자세로 그렇게 나가겠죠. 비카인즈 잘 메모했다가 활용을 하시고 자 오늘 공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